오늘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당연히 가해자도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한의원에서 자동차 보험 치료를 받는, 근데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는 접촉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자기 몸 좀 아픈 것 정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신경 쓰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아예. 일단 음주로 사고를 내셔가지고 이거를 좀 찾아보고 있는 거라면 일단 음주운전 사고를 내셨다면 뭐 일단 큰일이 난 거긴 해요. 심지어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음주 단속에서 걸려가지고 이게 또 처음도 아니고 해가지고 두 번째 뭐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서 좀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부터 찾아가는 게 보통이니까 병원 한의원 거기부터 갈 게 아니라 아예 안 죽어. 지금 아픈 게 문제요? 당장에 실려가야 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런 게 상황이 아니면 일단 변호사 사무소부터 찾아가야죠. 그 동네 법원 가면은 뭐 음주사고, 뭐 교통사고 뭐 그런 거 찾아오라고 써붙인 법률사무소가 한 군데 정도는 있을 거예요. 뭐 네이버로 검색을 하든지 페이스북에다가 묻든지 뭐 하여튼 뭐 어딘가 물어가지고 찾아가세요. 웬만하면은 아픈 건 좀 참고 법률 조언부터 들어요. 아마 아플 새도 없을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은 뭐 벌을 받아야지. 뭐 안 받을 수 있나? 받아야지.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는 일명 윤창호법인가 해가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인가 해서 징계가 되게 높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 행동이었지만 일단 했으니까 했으면은 뭐 잘못하고 뉘우치고 뭐 벌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뭐 벌 받는 건 벌 받는 건데 벌을 받더라도 뭔가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죠. 이번 영상은 어제 아침 뉴스를 보고서 추석 연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시간 여유가 좀 있길래 급하게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무슨 유튜버인가가 뭐 술을 먹고서 뭐 방송을 했다나 뭐 그러다가 때렸다나 사람을 그래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대충 읽어봤더니 그냥 흔한 주치 폭행이에요. 그거를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때렸다는 것 같죠, 아마. 근데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런 동영상이 때리고 그런 동영상이 아니라 그 기사 밑에 있던 판결문이에요. 이 판결문은 제 업무랑 좀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이거요. 제 업무랑 좀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제 전공이랑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늘 말하지만 제 전공은 추나요법이나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전공이랑 더 가까워요. 자, 저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면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라고 써있죠.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과연 저 뉴스 속의 폭행 가해자는 저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의지를 판사님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었을까요? 금주 치료를 해야지. 뭐 검찰청이건 법원이건 어딘건 뭐 다녀왔을 테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법률 사무소가 있었을 테고 그 법률 사무소 중에 한 군데 뭐 관련된 것 같은 데를 찾아갔겠죠 아마. 음주 후에 사고를 친 게 확실하니까 이건 무조건 유죄죠. 무죄로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마 음주운전을 하고 뭐 음주 폭행을 하고 이런 게 무죄 판결을 받을 뭐 그럴 구멍이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음주하고서 사고 쳤으면 뭐 거의 다 유죄가 나오지 않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그런 뭐 그러는 뭐 회심의 멘트를 날려도 그래도 유죄 판결 나잖아요. 그 분명히 유죄는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올 유죄의 형량이나 벌금을 최대한 낮추는 게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은 판사님 판결문에서 아까 위에서처럼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이래이래 줄여주겠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제 한의원을 기준으로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10여 년 전쯤에 많은 음주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그 많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의뢰를 했을 테고, 변호사분들은 이럴 때 적어도 공판 직전까지는 한의원 또는 신경정신과의 치료 혹은 두 군데 모두의 치료를 동시에 꾸준히 받으라, 뭐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변호사 사무소는 거의 다 법원 근처에 몰려있죠. 근데 그 법률사무소들 중에 상당수가 재한의원으로 가보라고 의뢰인들한테 뭐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다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보니까 뭐 땡땡 한의원에서는 이런 치료도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좀 받아. 뭐 이렇게. 저로서는 뭔가 이상하죠. 저는 그럼 뭐, 왜 나지? 내 전공이 금주 클리닉하고 일부 연관이 있긴 해. 근데 그걸 변호사가 어떻게 알아? 내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냥 입지가 그랬어요.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제 한의원은 옛날에 법원 근처이기도 했고 이 일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한의원이어가지고 뭐 지금은 조건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땐 그랬어요. 아니 변호사님들이 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닐 테고 제 전공을 알 수도 없고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보내나 했는데 이게 네이버 지도를 펴놓고서 보면은 아니 뭐 그 법원 근처에서 한의원을 추천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날씬날씬 한의원 천안지점 뭐 이런 데 갔다가 온 거를 기록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려면 누가 봐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 판사님, 우리 의뢰인이 그 날씬날씬 한의원에 간 거는 절대로 살 빼려고 간 게 아니라 금주 치료를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거기 이름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저희 의료인은 절대로 거기서 살을 뺀 게 아니에요. 거기도 뭐 금주 클리닉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정신과도 그런 식으로 추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까이 있는데 아무 데나 갔다 오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과 병원 이름이 뭐 장원급제 정신과라던가 아이 집중 정신과라던가 그런 식의 상호라면 누가 봐도 이건 학습 집중력 관련된 그런 정신과인 걸 텐데 거기 가가지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다고 뭐 그런 기록을 남겨와라.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법원 주변에 유일하게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의원인 저한테 알코올 범죄 관련 의뢰인을 자꾸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법원이 이사를 갔는데 법원이 이사 가면은 법률사무소도 전부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옛날부터 보내던 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법원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소개로 왔다면서 계속 방문하는 알코올 범죄 관련 환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십수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제 한의원의 금주 클리닉의 치료 기록과 소견서가 법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환자분들의 재판 결과가 과연 어땠는지 전혀 몰라요. 알코올로 인한 범죄로 방문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재판이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는 안 와요, 사실. 그 이유도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아마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금주 치료에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라는 판결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점은 제발 메모 좀 해오세요. 변호사님들마다 그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노하우가 따로따로 있어요. 저한테 와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금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요. 재판을 몰라 아예. 경험상 얘기는 해줄 수 있죠. 어떤 변호사분은 알코올에 관련된 침치료 빈도를 일주일에 몇 회 이상 받은 기록을 꼭 남겨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의뢰인의 연봉 수준을 봤을 때 그 중에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정도의 치료비를 쓰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한약 비용을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경우도 본 것 같고 아, 재판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 효과 자체만 따진다면은 한약과 침을 동시에 하는 게 좋죠. 한약 복용 기간도 길수록 좋겠고 침도 자주 맞는 게 좋겠고 근데 변호사 코치는 좀 다르니까 한약은 그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지만 침 맞을 시간을 정신과로 가가지고 이런 종류의 약 처방이 가능한지 알아보라 뭐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재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요 아예. 많은 케이스를 봤지만 그 케이스가 전부 다 조금씩 달랐거든 원하는 게.
어느 날은 우연히 그 또 환자분 한 분이 변호사님이 해준 말을 기억도 못하고 메모도 안 적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료 중에 갑자기 변호사님하고 전화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줄 생각이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만 아니라면 뭐 소견서도 객관적으로 써줄 수 있다. 근데 도대체 왜 모든 변호사분들이 요청하는 치료 내역이나 서류가 다 다른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이게 똑 떨어지는 기준이 없대요. 판사님한테 금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어서 우리 의료인은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없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고 나가면 되더라는 경험에 따라서 혹은 자신만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레이닝에 따라서 모든 변호사가 다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주 뭐 사고나 아니면은 뭐 음주 단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변호사 의뢰를 하신 거라면 이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한 귀로 듣고 오시지 말고 적어 오세요. 저도 재판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법원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치료하고 나중에 소견서 떼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명기해 주는 거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치료라고 생각될지라도 법률 조언에 따라서 받아두는 게 좋은 치료가 있다면은 뭐 해줄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저도 나름 경험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 재판 몇 달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치료 내용과 뭐 계획과 빈도를 뭐 계획 짜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쇼라고 해봤자 전 몰라요 그런 거. 다시 여기까지 정리. 술 마시고 사고를 쳤으면 우선은 법률사무소부터 그리고 한의원에 찾아오실 때는 그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가세요. 아, 변호사님이 그 뭐더라, 그 뭐 F 뭐 몇 번 코드라고 하던데 뭐 그런 진단이 가능한 건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걸로 해달라고 하라고 했는데 뭐 제 앞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상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상 좀 큰 사고를 친 분들은 F101이나 F102나 그런 코드를 요청하는 건지 알겠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사건, 그 재판에서 더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코드가 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 다 필요 없고, F101 코드가 아니면 안 된대. 그 코드를 안 써줄 거면은 난 치료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확실히 알려주셔야지. 아이, 환자분 그 코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드가 아니면 치료를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그 코드를 써주겠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세상에 병원이 여기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딴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려면은 뭘 좀 적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이 사고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뭔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생각도 없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고서 사람을 때렸는데 왜 때렸냐 하면은 알고 보니까 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데 그놈이 내 여자친구를 엄청나게 괴롭혔어. 그래가지고 술 먹고 욱해가지고 때렸어.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안 할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법대를 갔겠지 한의대를 왔겠어요. 제 앞에서 무슨 사고를 친 건지 그렇게 뭐 세세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말을 지어서 하지는 마세요. 그냥 뭔가 사고를 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도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소견서에는 감정적인 언어를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정황을 세세하게 얘기하거나 꾸며서 하거나 한다고 해가지고서 소견서에다가 아 내가 치료해본 경험상 이 환자는 재판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나? 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더만 아이 젊은 사람인데 이 정도 일가지고 인생을 사단나게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개는 먹고 있는 한약 처방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 구성인지 그런 거에 대한 한의학적인 내용이 있던지 침을 어떻게 맞았고 왜 어떤 위치에 맞았고 그 혈자리를 선별한 이유가 어떤 근거고 그런 걸 적던지 얼마나 잦은 빈도로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통원 확인서를 써준다던가 영수증 내역을 붙여준다던가 뭐 그런 게 적히는 거예요. 주관적일 수도 있는 평가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변호사분이 있기도 해요.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내가 보고 치료해온 환자인데 몇 마디 써주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죠. 거짓말을 써달라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최근에도 있었던 일인데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 예시를 좀 알려드리자면
알코올 관련된 범죄 때문에 상담을 받았고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인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뭐 자기도 분명히 단지 재판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 예약을 잡았고 근데 예약한 날 아침에 한의원으로 전화가 와요. 그 아내분인데 남편이 오늘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와야겠대. 그러니까 예약을 다시 잡아달래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 아내분한테. 예약을 하루 더 미뤄달래요.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예약을 하루 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음주사고를 냈어. 큰일 났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법률사무소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잘 돼도 벌금이 장난 아니게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변호사비도 냈지. 그리고 잘 돼도 벌금이고 벌금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건 평생에 이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봤겠어요. 법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스트레스에 술, 담배만한 것도 없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서 또는 음주로 폭행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줄담배를 피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그걸 종종 봐요. 변호사님하고 제 앞에서는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그날 우연히 딱 한 번 술 먹고 운전했다가 아니면 딱 한 번 술 먹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술을 계속 마셨던 사람인 거죠. 아침은 됐는데 술은 안 깨고 지금 한의원 가면은 분명히 술 마신 거를 들킬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 예약을 미뤄놔라. 지금 내가 전화를 걸면은 술 취한 거 뻔히 알 거다.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 술 깨면 또 술 마시고 밤새 술 마시고 또 아침 돼가지고 부인한테 전화 걸라고 시키고 그거를 한 2주 동안 매일 그렇게 예약을 하루하루 매일 미루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그런 게 알코올 중독이지. 더 심한 건 예약을 미루는 것도 아니고 예약한 날짜에 딱 봐도 한 잔 걸치고 얼근히 취해가지고 기분 좋은 상태로 방문을 해가지고는 신 맞으러 왔다고. 한약도 잘 지어주셔가지고 성실히 잘 먹고 있다. 응? 우리는 한약을 암만 빨리 다려도 4시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날 와가지고 상담하시고 한약 처방하고 그날 저녁에 간신히 한약이 나왔고 그 이후에 처음 오는 건데 오늘? 그래가지고 다려놓은 한약은 아직도 우리 한의원 약창고에 대기돼 있는데 도대체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는 내가 지어주신 한약을 꼬박꼬박 먹고 있고 침도 맞으러 왔고 했으니까 이 환자가 금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라는 소견서를 꼭 써달래. 지금 빤히 봐도 술 취해서 왔는데 술 끊었다고 적어달라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불리한 말을 하면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미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매일 술 퍼마시고 있는 사람인데도 판사님, 우리 의뢰인은 여태 술 한 모금 안 마시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뢰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근데 의료인은 아니에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거짓말을 하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받아요. 아유, 우리 고객님이신데 소견서? 잘 써드려야지. 2주 연속으로 술 퍼마시느라고 예약을 계속 펑크내고 있었고 진단서 써달라고 방문한 날에 만취해가지고 똑바로 걷지 못하면서 그렇게 왔지만 어쨌건 내가 관찰해온 결과 강인한 금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더라.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지금 음주로 인한 사고를 내서 이 영상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한잔하면서 보고 있는 중이라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자꾸 까먹는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1. 음주 사고를 냈는데 구속당한 건 아니고 내가 죽을 듯이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병원보다 변호사부터. 2. 변호사의 지시사항은 제발 메모 좀 하고. 3. 치료를 하기로 했으면 정말로 성실히 하세요. 에이, 고객님들을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해주고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의사라는 것들은 그런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아까 판결문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
이거는 가끔 보이는데, 그냥 초범으로 음주운전 가벼운 부상 정도를 입힌 거라든지, 아니면은 음주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만취 상태로 음주 단속에 걸린 게 뭐 두 번째라든지, 이런 분들 정도로는 저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일 때는 종종 저런 작업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작업이냐면은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아 놓는 거죠. 그런 경우에요. 금주 치료하라고 저희 한의원에 와가지고 가능하면 F코드에 건강보험 치료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는데 뭐 아니 그건 할 수 있는 거였어. 근데 그런 한약 치료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신과 병원에 들러가지고 통원 치료로 알코올과 관계없는 정신과 치료약, 그러니까 항우울증 치료제라던가 수면제라던가 뭐 공포증과 관련된 약이라던가 그런 처방전을 받아두라고 코치해 주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큰 거를 저질렀을 때는 저렇게 알코올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신과 치료 기록도 남기라고 코치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이게 하려면은 그냥 가벼운 음주운전 사고 정도로는 저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데 저 뉴스에 나온 판결문을 보니까 결국에는 변호사분이 금주 치료도 시켰고 우울증 처방에다가 정신과 코드 삽입까지 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작업은 전부 다 시킨 거죠. 그래서 그나마 형량을 줄여가지고 4년 실형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이게 정신과 코드면은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생겨요. 아마 마지막 정신과 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동안은 어떠한 보험도 가입이 안 될 거래요, 아마. 그리고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취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업이 있겠죠. 전에도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경력이 있는 그런 의사가 수술하는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 직업군은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취직이 아예 불가능하고 혹시라도 그걸 숨기고 취직을 했다가 들키면 즉시 해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큰 사고를 쳤으면은 저렇게 정신과 코드를 감고 있겠어요. 자, 결론. 저도 잘 모르지만 음주 후에 사고를 내면은 아주 작은 사고라고 할지라도 공판 전까지는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니까 제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들켰거나 사고를 냈다면 후딱 법률 조언을 받으세요. 아주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